카페인의 경우에는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배설하기 때문에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김경영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나이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을 1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성 골다공증은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결핍이 되면서 뼈가 감소하는 폐경 후 골다공증으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골강도가 감소되는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과는 상관없이 질환이나 여러 가지 유발 약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를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의 30%에서 골다공증이 있다고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남성은 여성과는 달리 성호르몬이 서서히 감소되기 때문에 70세 이상에서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쿠신병과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거나 만성신부전증,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과도한 음주나 흡연, 그리고 임신과 출산, 폐경 전 여성에서는요 6개월 이상의 무월경이 있는 경우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젊은 층에서도 골다공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1일 비타민 D를 800IU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장내의 칼슘 흡수가 떨어지고요.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 낙상과 골다공증, 그리고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90% 이상이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구 약제와 주사제가 있습니다. 약제는 매일 먹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매달 먹는 제제가 있고요. 환자분이 위장관에서 흡수를 저해하는 질환이 있거나 속쓰림 같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제제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주사 맞거나 매주, 그리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마다 맞는 주사제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계단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집에서 가장 많이 골절이 발생하는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문턱은 가급적이면 없애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쉽게 부딪힐 수 있는 가구나 전기 코드는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 운동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칭과 필라테스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나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에게 하루에 1000에서 1200mg의 칼슘을 섭취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는 우유,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이 있고요. 칼슘은 섭취도 중요하지만 흡수를 저해하는 것도 억제를 해야 합니다. 지방은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저지방, 고칼슘, 강화 우유가 좋습니다. 뼈째 먹는 생선은 짜게 먹을 경우에는 칼슘이 소변으로 많이 배설되기 때문에 조리 시엔 짜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카페인의 경우에는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배설하기 때문에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골 국물이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뼈 건강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우려낸다면 인이 많이 배출이 되고요. 이는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우려서 사골 국물을 드시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같이 병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깁스를 할 수도 있고 핀을 박을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척추 골절의 경우에는 골절이 발생을 하면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진통제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기, 그리고 10에서 20%는 극심한 요통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일 위험한 것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대퇴골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퇴골 골절 시에는 무조건 수술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을 해야 되고요. 폐렴이나
혈정증, 뇌졸중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약 2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복용했던 환자에서 턱뼈 괴사가 보고가 되면서 알려졌는데요. 그 빈도수는 아주 낮습니다. 치과 치료 2개월 전에 중단을 하시고요. 치아를 뽑고 나서 2개월이나 3개월 후에는 다시 치료를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후에는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혈경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모혈경이 오래 지속되면 골밀도는 2차적으로 감소합니다. 아닙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유의미하게 골밀도를 증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키가 3cm 이상 감소했다면 척추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가 감소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하면 시행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위험군에 속한다면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한다면 분명 골다공증성 골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